네. 어제 교육부가 등교 수업 시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 시사본부에서 교육정책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분인데요.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연결해서 등교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근입니다. 예, 드디어 등교 수업 방안이 나왔습니다. 예. 우선 단계가 좀 나눠지는 것 같던데 계약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예,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금 5월 연휴가 이제 오늘로 끝나죠. 내일부터 생활 방역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이 지난 이제 5월 20일 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학사 일정이 굉장히 좀 바쁘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고3 학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산어촌이나 이런 전교생이 한 60명 되지 않는 이 소규모 학교 예. 학생들을 함께 일주 후인 5월 13일부터 우선적으로 일단 계약을 이제 등교를 시작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단계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저학년부터 네.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0일 날 그리고 5월 27일에는 이제 그로부터 한 주 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중2, 초등학교 3, 4.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월 1일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는 고학년부터 차례로 계약을 하는데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먼저 시작되잖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작을 한 이유는 한꺼번에 아이들이 올 때는 학교 밀집도가 너무 높아지는 이유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먼저 오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교육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요. 지금 초등학교가 이제 저학년부터 먼저 하기로 했던 것은 초등학교 지금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은 긴급 돌봄 때문에 지금 점차 학교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학년부터 했을 때는 일단 이제 학교 밀집도 자체가 좀 커지게 되고 두 번째는 암만 해도 이 원격 수업이라는 이제 온라인상의 학습이 네.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의 손길을 굉장히 필요한 아이들이 저학년들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암만 해도 이제 대면 수업 자체가 이제 훨씬 더 좀 효과적이고 오히려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원격 수업의 장점이 살려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차원들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영유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유치원 학생들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같이 등교 시기를 결정을 했고요. 네. 그 대신 어린이집은 지금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교육부 소관이 아닙니다. 네네. 별도로 아마 발표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등교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방역을 어떻게 학교 내에서 할지가 좀 궁금한데 어떤 대책들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시작되는 직후부터 해서 이제 학교 방역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해왔었고요. 예. 17개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공유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지난 3월 24일 날 저희가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 대상으로도 여러 가지 역학조사 지침이나 이제 이런 지침들을 내린 바가 있는데, 네. 그 내용으로는 이제 등교 시간에서의 혼잡을 좀 최소화하라는지 아니면 이제 좀 마스크나 소독제 이런 방역 물품 비축이나
책상 이격 배치, 급식 문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었는데 네. 지금 그로부터 또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날씨는 그때는 이미 그 늦겨울에서 초봄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여름으로 또 더운 지역으로 더운 시기로 또 넘어가게 되고 예. 몇 가지 보완을 해서 이번 주 내로 그 17개 시도교육청에 저희들이 조금 더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좀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예. 급식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급식은 지금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하되 최대한 학생들과의 어떤 그 기본적인 거리를 좀 두게 하고, 예. 적어도 급식 중에 뭐 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건강상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좀 조심하도록 지침들이 내려가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학교들에서는 중앙 칸막이, 그 투명 칸막이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준비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저희들이 순차적 등교를 결정하게 된 것도 네. 급식이나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부분들을 이제 좀 막기 위해서 암만 해도 이제 전체 한 3분의 1 정도씩 등교를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일단 밀집도가 작아지고 일단 이제 순차적으로 학교가 그 급식을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준비를 하기에 좀 용이한 부분들도 고려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서 미리 배포했던 지침들이 좀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지금 학교 현장에서 에어컨, 뭐 공기청정기 이거 사용 자제하라는 지침들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더워져서 여기에 대한 문의가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담당자들이 사실은 이제 그 뭐 환기 전문가나 그러면 감염 전문가 분들하고 만나서 어저께도 다시 이제 협의를 한 적이 있고 기본적인 것은 일단 더우면 에어컨 켜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적어도 창문은 좀 열어놓고 에어컨 트는 게 낫겠다. 예. 최소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좀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면 전기료는 좀 많이 나가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우려되는 감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좀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반영을 해서 현장에 좀 실효성 있는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감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반영해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사 일정이 지금 많이 바뀐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수업 일수를 최대한으로 감축한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방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사실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용어 정리를 하면 네. 3월 1일부로 이제 개학은 시작이 됐고요. 예.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그 모든 게 등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3월 그 저희들이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작을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제 그 1주, 2주, 3주는 일단 방학이나 이런 휴업일을 좀 조정해서 당겨서 좀 그 하자. 예. 그리고 나머지는 수업 일수를 감축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난번 그 4월 9일 날 원격 수업 개학을 할 때 온라인 개학을 할 때 각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학사 일정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평가, 수행 평가를 언제 할 건지, 뭐 중간 기말고사를 언제 할 건지 하는 것은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평가나 수업의 장점 부분들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책임하에 아마 조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사 일정의 결정은 예. 그러니까 학교장의 재량에 의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아마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좀 갈 거고요. 그래서 여름 방학을 조금 더 많이 그 단축하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때는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좀 조화롭게 섞어서 단축하는 데도 있을 거고. 네. 이제 이런 그 또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금 1학기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학교 특성에 맞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 등교 수업 시작을 했는데 확진 환자가 나오는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그때는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에 대한 결정들이 나왔나요?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희들 보도 자료에도 좀 밝혔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세하게 가이드라인도 내보낼 건데, 일단 확진 환자가 발생이 되면 일단 수업 못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보건당국과 저희가 이제 학교가 1차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이제 자가격리로 전체가 같이 들어가야 될지 않을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면 전체적으로 원격 수업 체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방역 당국의 여러 가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네. 전체적인 소독이나 그러면 그 등교 개시나 아니면 이제 그 휴교나 휴업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거기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7204님께서 예. 이런 좀 질문 주셨는데 의견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등교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진단 검사 같은 것 할 계획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보건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워낙 숫자가 많아서 예, 전체적으로 뭐 학생 전체를 놓으면 600명이 넘고 600만이 넘고 예. 600만이 넘고 그리고 교직원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 한 50만 정도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숙사에 대한 것이나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네. 아직 이제 고3은 그 아직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금 있고 네.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게 어떤 정도의 필요성이 있고 이제 그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가진단 같은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일주일 전부터 예. 등교를 하게 되는 일주일 전부터 그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가정에서 학교로 바로 보내는 네. 그 지금 자가 진단을 매일같이 일주일 전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등교 이후도 네. 계속 그 지금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발열 증상이나 이제 온도 그다음에 이제 메스꺼움, 기침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예. 그 감염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같이 정상에 포함이 되고 예. 그런 증상이 있는 그 학생들은 즉시 이제 좀 중지를 시키고 바로 이제 그 방역 당국이나 보건 당국과 같이 해서 네. 검사를 받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뭐 질문들도 좀 드렸습니다만 이 우려가 크게 뭐 문제 없이 잘 해결되고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로 잘 돌아갈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교육부의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연결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연휴 끝나고 내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뭐 경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고 하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좀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최근에 지금 코로나19 지금 그 확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지역사회 내에서 발병하는 확진자 수가 많이 준 거로 생각해서 조금 뭐 안정은 된 거로 생각은 되고요. 예.
다만 아직도 그 원인이 불명한 지역사회 감염 숫자들이 일주일 동안 많지는 않지만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국내에서 실제로 정말 그 지역사회 감염이 완전히 좀 잠잠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들이 좀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 방역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 방역이라는 얘기가 완전히 이 거리두기를 끝내는 것 같아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렇게 이름을 지금 붙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정부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바꾸기로 했는데 이 감염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 보시기에는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좀 신중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사실 드는 거거든요. 네. 이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내 감염이 정말 줄어든 건지 아니면 좀 검사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이런 확진자 수가 줄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져서 검사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전문가들은 없었지만 그 전반적으로는 좀 단계적인 접근들 그러니까 네. 좀 안전한 영역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하는 상황에서 진행되기를 조금 건의를 드렸었는데 네. 좀 약간 전격적으로 시행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예. 뭐 당장 내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꾼다고는 합니다만 지난 4월 30일부터 지금 긴 징검다리 연휴가 지금 이어져 왔잖아요. 네. 그리고 연휴 이 시기에 뭐 밖을 나가봐도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뉴스를 봐도 많이들 나오셔요. 네. 이 상황은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처럼 강제적인 락다운 형식의 이제 그런 거를 시행하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오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네.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민들도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완화된 형태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뭐 선거도 치렀고 부활절도 안전하게 지냈던 측면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뭐 밖에 나오기는 하시지만 어느 정도 절제된 행동들을 계속 보여주신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측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게 예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사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껏 보여주셨던 것처럼 좀 자제된 그리고 그다음에 생활을 시작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주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지침 같은 걸 주신다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공개한 것처럼 네. 일단은 이제 개인적인 위생 반드시 지키는 것들을 중요합니다. 손위생하는 거와 또한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 마스크 쓰는 거, 또한 사람 간의 간격들 조정하는 것들, 또한 일상생활에서 환기를 잘 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는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고민되는 부분들은 이제 학교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 네. 그다음에 교회마저도 교회도 지금 만약에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면 뭐 큰 교회는 2-3천 명이 같이 모이는 상황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 속에서 통제된 상황 속에서 지금껏 잘 행하셨던 것처럼 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밀집도를 완화시키는 방법들은 계속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일단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와 그다음에 오프라인 예배를 이제 병행하는 형태의 예배를 계속 지켜주시는 게 상당히 안전을 위해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사실 학교도 지금 전면 개학을 해서 6월 초면 전학년이 지금 등교하기로 돼 있기는 한데 네. 네. 감염병 전문가들은 그렇게 학교를 오픈하는 거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온라인,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뭐 고3이나 중3처럼 입시를 준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수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뭐 초등학교 1, 2학년들이야 어쩔 수 없는 측면 때문에 등교를 하고 절제된 형태의 등교 계약을 하고 나머지 학년들은 되도록이면 온라인을 메인으로 했었으면 하게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좀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네. 그런 학교의 밀집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서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러니까 밀집된 공간에서 함께 있는 것은 아직도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사회 감염 자체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 이렇게 완전히 오픈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라도 아직도 감염된 분들이 지역사회에 남아 있다면 한두 명이라도 그분들이 그런 밀집된 공간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네. 집단 발병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네. 그 외에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더 있으세요? 일단 뭐 지금 이제 뭐 야구장이나 이런 데는 다행히 프로야구나 이런 거는 이제 무관중으로 시작을 하긴 하는데 네. 일단은 만약에 또 이런 상황들이 뭐 학교도 가고 교회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뭐 야구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래서 만약에 몇만 명 모이는 이런 상황들 발생을 해버리는 부분들은 정말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은 사실 내년이든 후년이든 백신이 나와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네. 그래서 전면적인 어떤 리오픈의 개점이 아니라 점진적인 형태로 우리의 안전이 확보되면 다시 한 단계 열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장이라든가 아니면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콘서트도 뭐 좀 밀집이 좀 떨어진 공간들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제 관객을 이제 하면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이제 간중으로 이제 참여한다는 이런 방법들을 좀 더 좀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야 될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일상으로 가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등교 수업하기로 결정은 났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학교에서 생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학교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잘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게 사실 저 걱정인데 환기를 잘 하는 환기를 잘 하고 수업을 들어야 그나마 이제 학교 안에서의 감염도 막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환기를 잘 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학생들도 식사할 때 요새 뭐 칸막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긴 했지만 네. 식사 시간에 어떻든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당 안에서의 밀집도도 좀 완화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학년별로 좀 식사 시간을 많이 조정을 해서 조금 다 함께 모이지는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교실에서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도시락 좀 싸갖고 나가서 야외에서 그냥 먹고 들어오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밀집도를 낮출 방법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는 식당, 일부는 교실, 일부는 뭐 외부에서 먹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에 2차 유행 있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지금 이제 각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될 정도로 많은 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없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 10,000여 명 발생을 했으면 전 인구의 뭐 엄청난 적은 숫자인데다가 아마 면역도 검사를 진행을 해도 뭐 이제 전체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겠지만 아마 2-3% 정도밖에 감염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90% 이상이 아직 감염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북반구에서 유행이 좀 잦아들고 남반구로 갔다가 남반구의 유행이 다시 우리가 인플루엔자 유행하는 것처럼 뭐 가을이나 겨울쯤에 북반구로 다시 유행 상황이 이제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뭐 재유입이 되고 재유행이 된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대개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에 환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상황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한 재유입의 동안 이제 가을철 또는 겨울철에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집단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거나 아니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는 결코 과거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가 정말 사스 때처럼 알아서 사라져주지 않는 이상에서는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한동안은 계속 주의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제 중대본에서 2차 유행 대비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2달 전부터 이 얘기를 사실 했었는데 지금 준비 시작하는 게 너무 늦은 감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통 우리가 감기 걸려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으면 대부분 동네 의원에서 지금까지 진료를 받아왔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가 이런 감기 증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를 진단하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또한 안전 문제 때문에 진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네. 위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외부에다가 이제 진료소를 설치하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진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일시적으로는 이런 선별진료소 치료를 활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 코로나가 감기 증상으로 나타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들에서 이런 환자들을 진료를 해주셔야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가 이제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향적으로 의사협회에서 이 부분들을 찬성하시고 또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의견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네. 다만 이런 시설 지원이나 이런 등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은 그러면 지금 감기 증상이 있다거나 좀 열이 난다거나 이런 분들은 의원으로 바로 가면 안 되겠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런 일단 전화를 먼저 하셔가지고 증상에 대해서 의원급 의료기관 상의를 해서 만약에 이게 선별진료가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면 1339 통해서 선별진료소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일단은 증상 자체가 호흡기 감염병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의원급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수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